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장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레버리지 100% 지금 투자를 해놨고요. 좀 이번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미리미리 돈을 아예 그냥 다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지금 모든 지표, 모든 차트는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무 우리 심리는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2400포인트가 마지노선 아닌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조정을 받고 상승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글쎄요. 투자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주말 내에 나왔던 뉴스를 좀 봤는데 애매한 뉴스들이 있어요. 중국, 그죠? 우리가 중국 승질나게 만들었죠. 중국이 20일부터 단체 여행입니다. 이게 단체 여행.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체 여행을 재개를 했는데 한국은 왕따. 그죠? 한국을 팽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여행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 섹터에서도 국내 카지노라든지 무슨 그 뭐죠? 그 물건들 이렇게 사는데? 까먹었다. 하여튼 뭐 그런데 백화점, 그 다음에 뭐 그런 데는 조금 많이 힘들다. 그리고 LOC라든지, LOC인가? ACC라든지 저가항공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항공, 이런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행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나눠지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견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딱 나와버리네요. 중국에서는 이 단체 여행이 관주도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기업에서 단체 여행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공산당 눈치를 봐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 절대 안 오겠죠. 공산당이 한국은 그런다 그러면 한국 빼고 일본이라든지 다른 데 다 가고. 그죠?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움직이는 건지. 그죠? 지금 미국 뒷공무니 따라간다 그러면 이해가 돼. 미국도 아니에요. 일본 뒷공무니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지금?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에 2009년도, 10년도, 그때 정권하고 비슷하다. 그죠? 한번 유튜브로 검색들 해보세요.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펼치는 거 2009년도, 10년도 그때하고 딱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기 힘들다. 주가도 계속 올라가기 힘들다.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그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제가 이제 그 고용 때문에 어저께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 누가 3월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서울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외국에서 어떠한 뉴스를 받아다가 썼겠죠? 근데 누가 3월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끌어도 두세 번인데, 그죠? 두세 번 정도인데. 좀 애매하다. 그리고 뭐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게 이와 동시에 강력한 고용에 따른 경기가 연착륙돼야지. 경착륙되면 작살나잖아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게 서울경제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뭐 자체적인 뉴스가 아니라 외국 기사들을 베껴다가 썼겠죠. 근데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면요. 기업 실적이 좋으면 고용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우수한 노동자들, 그죠? 그 노동자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게 어디죠? 화이트 칼라 쪽. 화이트 칼라 쪽 노동자들이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당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오히려 블루 칼라 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그죠? 그리고 블루 칼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고 고임금은 화이트 칼라 쪽이 많아요. 그죠? 애매하죠. 제가 뭐 미국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문제지만, 야, 이게 그러면 주가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뉴스가 될까? 2달 전, 3달 전에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이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아닐 거예요. 이 뉴스 가지고 지금 막 유튜브에서 펌핑들을 해대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아니, 지난 뉴스 가지고 지금 펌핑 해봤자 뭔 소용입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폭락을 했나요?
아니 6% 올라가고 나서 지금 1.5% 빠졌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덜덜 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지워버려. 지워버리자. 그렇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 우리가 지금 대중무역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본 뒷공무니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금요일 날 다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그죠? 그런 거 우리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인다. 그럼 미국을 봐야죠. 이 미국 나스닥이죠. 나스닥 5분봉을 봤어요. 시작을 할 때 개파락 그죠? 많이 이 개파락은 많이 상승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눌림목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밤에 이제 잠깐 봤는데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온 거죠. 그죠? 그러더니 쭉 가더니 뭐 디테일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고용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고용 저 문제가 나오면서 고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다시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질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일봉. 그죠? 일봉. 내 생각에는 고용이 아니라 그냥 고용 저거는 그냥 핑계. 그죠?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면 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는 격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떨어지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었던 거야. 그냥 핑계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냥 떨어진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대창 깔아봤더니 많이 올라갔어? 그 저항 딱 깔아봤더니 아이씨 왜 저항에 걸렸네. 이런 씨부를 그죠? 저항에 걸렸잖아. 과거에 봤더니 그죠? 과거에 봤더니 이 저항에 한 번씩 걸리면 다시 올라가더라. 저항에 걸리면 다시 올라가더라. 그죠? 여기도 저항 근처에 왔더니 올라가더라. 저항 걸렸더니 올라가더라. 그죠? 이때는 하락기니까. 그러면 상승기를 봐야 되는데 상승기를 또 저항이 안 나오네. 하여튼 오버슈팅 난 거예요. 상승기 저항에 걸렸더니 떨어지더라.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 없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아니지? 이걸로 하면 되지. 그죠? 이 보세요. 빨간색 나오세요? 빨간색 사라졌네. 참나. 뭐야 이거?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고 빨간색 안 나오고 잠시 고치고 오겠습니다. 이거 뭐 중고차도 아니고 빨간색 들어왔고 다시 왔습니다. 이 컴퓨터가 중고라서 그런가요? 말을 안 듣네.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상승 보시면 고점을 찔끔찔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그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그죠? 이거를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저항에 부딪혔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나스닥 너 오버슈팅 났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 저는 사실 여기서 솔직한 마음에는 상승 안 돼요. 횡보 가세요. 아니면 하락. 눌림목 가고 올라가야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나스닥 끝. S&P 500 똑같잖아요. 그죠? 다우는 조금 그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웃긴 건 뭐냐? 유럽이에요, 유럽.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문제야, 유럽. 얘네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지금 영국 1% 올라가고 유로스톡스 4% 올라가 0.4% 올라가고 프랑스 0.9% 그죠? 독일이 조금 조정을 받는데 조정 안 받았어요. 얘네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될 때도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있는 게 유럽이에요. 그죠? 유로스톡스. 제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이게 조정일까요? 올라갔다 이게 조정일까? 또 올라가. 그죠? 근데 얘네 어디까지 올라갔어? 다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3,300. 우리 고점이 3,300입니까? 3,400입니까? 모르겠네. 하도 오래된 얘기에서. 3,300이면 3,300 다 왔어, 얘네. 한 3,000까지 왔겠네.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참 더 걸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작년 10월, 11월 이때 뉴스들 뭐라 그랬어요? 유럽 다 작살난다 그랬잖아요. 작년 여름 지나고 가을쯤 돼가지고 유럽 겨울, 혹독한 겨울, 에너지난, 그죠? 가스 비축량 어쩌고 저쩌고 난리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장작까지 떼가지고
저기 뭐 해야 된다고 장작 나무 이게 저기 뭐야 저장한다고 그런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야 진짜 유럽이 진짜 구한말 시대로 돌아가나 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야 주가는 어느새 다 올라갔어. 그죠? 누굴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어? 아, 추세를 믿어야죠. 추세를. 추세가 곱창이 상승. 그죠? 보세요. 걸어놓고 아이 상승이잖아. 고점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 유럽이 너무 높아. 고퍼스 사야 돼. 고퍼스를 왜 삽니까? 추세 꺾이고 사야지.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겁나서 못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고점 같아가지고. 주돈도 이런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 단타나 치지. 아니, 이제 이럴 때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다시 유럽 좋아. 뭐 유럽 저기 월요일장에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이 상승하다가 꼬꾸라졌으니까 유럽이 조금 일찍 끝나잖아요. 그런 거 있어. 좋아. 그럼 미국이 나쁘냐? 미국 다시 한번 볼게요. S&P 500. 아니 나빠요? 아니 이게 나쁘다고 봐야 돼? 좋다고 봐야 돼? 지금 미국 같은 게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아니 고점을 높여가잖아. 그죠? 왜 전고를 뚫은 게 중요하냐면 고점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저를 뚫고 내려오면 이게 만약 내려왔을 때 전저를 뚫고 내려오면 이게 왜 나쁘냐면 저점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락할 때 보세요. 그죠? 내가 근데 왜 흥분해가지고 얘기하지? 아까 전에 그 방송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주돈 썰을 좀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아니, 저점은 계속 낮아지죠? 그죠? 고점은 계속 낮아지죠? 저점도 계속 낮아지잖아. 우리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긋고 전저를 뚫고 내려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저점 라인이 낮아지는지 떨어질 때는. 그죠? 그러면 지금 상승기잖아요. 상승. 왜 상승기냐? 아이씨, 전고를 뚫었잖아. 고점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저점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상승이지 하락입니까? 요거 떨어졌다고 헐레벌떡 뭐 고용지표가 어떻고 무슨 뭐 아까 전에 그 뉴스가 나왔죠. 뭐 금리 인상 제가 그랬죠. 금리 인상은 여기라니까 여기 금리 인상할 때 주가 푹 빠지고 여기서부터 횡보할 때 주가 푹 올라가고 대신에 이게 전제 조건이 뭐야? 기업 실적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 금리 내려야지. 그러면 주가도 폭락.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고용이 어때요? 유지돼야지. 고용이 왜 떨어져? 기업 실적이 좋은데.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고용이 떨어져야죠. 그죠? 고용이 떨어지고 나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고용, 해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렇다가 왜 갑자기 흥분했지? 그죠?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가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부담 느낄 것 같죠? 떨어질 때 부담 느낄 것 같죠? 주돈이 왜 100% 땡겨 넣겠습니까? 고점 뚫고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이거 뚫고 내려오면 그때 가서 비중 조절하고 고민해보면 되지. 왜? 계속 전 세계가 고점을 높여가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못할 있어요? 또 이렇게 하죠. 2.2만치 높여놔야지. 그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고점을 높이는 과정이 뭐가 들어왔다? 외국인들 노랑머리 바보. 솔직한 바보는 우리가 바보지. 저 노랑머리가 검은 머리인지 하얀 머리인지 빨간 머리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상승할 때 7.4조 개미들이 7.3조 팔고 그죠? 여기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1.7조 팔고 개미들이 1조 사들이고 여기서 여기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7.7조 사들이고 개미들이 7조 팔고 그죠? 여기서만 13조 여기 매물대가 13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그죠? 외국인들이 이거 떨구려고 그러면 대략 한 2만치는 떨궈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또 여기처럼 1.7조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폭락시킨 것처럼 그러려고 그러면 전 세계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로스톡스라든지 이런 게 같이 떨어져 주면 몰라요. 얘네들은 다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전제 조건이. 그렇다고 하면 가든지 횡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전고 잡고 전고 위에서 논다 그러면 냅둬 그냥 레버리지에다가. 그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더니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생각보다 원달러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1.85%가 올라갔네? 이거 봤더니 뿅! 그죠? 일봉에서 곱창을 가로지르는, 아하. 그럼 외국인들이 파나? 그죠?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갑자기. 근데 이게 언제냐? 2일날 3일 2시, 3일 10시, 밤 10시. 3일 밤 10시, 그러니까 금요일 밤 10시 우리장 끝나고 갑자기 이게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1230원에서 1247원. 그러면 일봉을 봤더니 1230원이 어디예요? 1230원 여기. 그죠? 갑자기 요 일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젯밤, 아니, 금요일 밤 10시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지 요거는 고민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월요일에 환율이 이 정도로 떴으니까 우리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으로 된다? 모르죠. 환율 한번 보면 되죠. 그 다음날도 또 이렇게 올라올지. 그죠? 그래서 곱창 가로질러서 올라온다? 그러면 빨간불 한번 켜가지고, 파란불 한번 켜가지고, 곧버스 준비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별거 없어요. 환율 외에는 뭐 다른 지표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좋았는데? 원자재 안 봤는데? 원자재가 많이 빠졌네? 요거는 캐치를 못했네. 오? 뭐 한 거지? 야, 금값하고 은값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 달러지수 어떻게 된 거야? 달러지수 한번 봐야죠. 달러지수까지? 이게 뭔가 있네. 뭔가 있네. 야, 이게 뭔가 있네. 이게 금요일장, 미국장이, 그러네.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야, 요거는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금요일날 저희 딸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파티하고 노느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유심히 안 봤지. 토요일날도 안 보고 오늘 봤네. 좀 공부 좀 하고 들어올 걸. 야, 요거 애매한데. 그죠?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해? 다 때려 박았는데. 그죠? 애매하지. 그럼 월요일날 생각을 해야지. 그럼 월요일날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 일단 시간봉 띄워놓고, 그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시간봉 띄워놓고, 그죠? 시간봉 곱창 상단에 붙어있죠? 아주 좋아. 그죠? 요 노란 선이 전고예요. 전고. 요거 깨고 내려오는지. 요거 깨고 내려오면 곱창 가로질러 내려오네요. 그죠? 그럼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지.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만약에 곱창을 가로지르고 내려와가지고 비상에 걸릴 정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프로가 빠져야 되냐면 대략 한 3%. 그죠? 한 3%? 여기가 3%인데. 아이씨. 그죠? 한 이만치 돼야 될 텐데. 그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 정도 되죠? 3.5%. 한참 빠져야 되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전고 라인을 뚫고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환율하고 원자재 가격이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지금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럼 월요일 날 분명히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중국장을 따라가잖아요. 중국장을 따라간다 그러면 일본, 중국 항생이 그동안에 이게 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죠? 시간봉에서는 완전 이게 절단이 나버렸어요. 시간봉에서는 절단이 나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일봉에서 곱창이 절단이 나는지,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조심을 해야 되겠네. 그죠? 다음 주는. 근데 주돈이 그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왜 100%를 때려 넣냐? 지금 상황에서 꼬꾸라진다 그러면 크게 먹을 수 있고, 오른다 그런다면 좀 적게 먹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오를 확률이 더 높거든요. 왜? 전 세계가 다 좋으니까. 왜? 나스닥
S&P 좋죠. 미국, 유럽 좋죠. 미국, 유럽이 좋은 상황에서 우리만 꼬꾸라진다? 그러면 특이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 특이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예단도 하면 안 되죠. 그냥 대응만 해야 되죠. 이란 레버리지 고버스.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저는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레버리지로 갈 것 같아. 마음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추세가 꺾여서 고버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고버스에서는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주가는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거든요.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할 때요. 아주 낮은 속도 우상향할 때는요. 돈벌이가 현찮아. 오히려 변동폭이 클 때가 돈벌이가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타를 치니까. 지금 다워 보세요. 저기 나스닥 보세요. 순식간에 변동폭이 엄청 커졌잖아요. 이 갭이 얼마가 될까요? 17%. 그죠? 전 저에서 지금까지 17%. 며칠 만에 18%. 18%. 그래요. 대략 한 18%, 19% 되네요. 30거래일 만에. 아니죠. 봉이 20봉이니까 20거래일 만에. 20거래일 만에 거진 2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오른다 그럴 때 엄청나게. 변동폭이 이게 아니라 이게 돼버리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배팅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그냥 레버리지 좀 기다리세요 하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차트가 저렇게 망가진지 몰랐어요. 지금 금값하고 은값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 왔죠, 지금. 진짜 심각하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만약 월요일 날 저 원자재가 다시 원상대로 회복이 안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원자재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요, 주가 변동폭도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꼬꾸라진다 그러면요, 수익률. 그죠. 요거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레버리지에 100% 투자했으니까 레버리지예요. 내일도 레버리지. 근데 내일 변동폭이라든지 지금 내일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야간 선물 시장이 대략 한 0.6% 정도 빠져가지고 시작할 때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예측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고버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고버스는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추세상으로는 지금 상방이니까.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저녁에 미국장하고 유럽장이, 특히 유럽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내일 항생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생이 계속 꼬꾸라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게 추세 전환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뉴스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주돈이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스네요. 원자재 생각을 못했네. 원자재가 생각보다 특히 금하고 은하고 빠진 이유. 근데 은보다도 금이 빠진 이유가 1960부터 빠진 이유가 애매하네요. 금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금을 한번 볼까요? 골드, 원유, 금. 그죠? 아하. 이틀에 걸쳐서 빠졌네요. 야,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네, 1960을 보고 있었는데 5%가 빠졌네요. 금이 5%가 빠졌다? 야,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 원자재가 빠졌다? 그러면 원자재가 빠지고 뭐야? 그러면 금값이 떨어지면 금을 팔고 안전자산을 팔고 위험자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이것도 헷갈리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 해석은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어야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은은 약간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은은 별로 치질 않아요. 제가 만약에 금을 투자한다 그러면 은에 투자하거든요. 은이 변동폭이 더 크고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니까. 근데
지금 하락기에 은이 많이 빠졌는데 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금이 빠진 거, 그 다음에 구리 빠진 거, 유가도 좀 많이 빠졌는데, 그죠? 요게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이 원자재 시장이 특이했던 게,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FOMC 발표하는 날, 그때 주가가 막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파월이 얘기하면서 그때 주가가 막 상승을 하는데 그때 원자재 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파월이 연설하는 그날 그 유가라든지 원자재 시장이 다 거진 마이너스 2% 정도 했어요. 지금하고 비슷했어. 금값만 좀 빨간색이었고 보합선이었고 나머지는 거진 비슷했어요. 천연가스는 더 많이 빠져 있었고. 그죠? 근데 WTI 기준으로 73불이 아니라 그때는 78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보다 주가는 더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이 모양새로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연설을 맞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나스닥 쭉 올라오고 거진 3% 가까이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변동이 얼마 없었어요. 그때. 애매했다. 그래도 지금도 좀 애매하다. 모르겠다. 일단은 월요일날 돼봐야 알겠다. 주돈 방송 여기서 끝!